그럼 여기서 정치부 백나래 기자와 함께 오늘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백 기자 먼저 그 안 전 대표의 오늘 공동 기자회견 공동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좀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의 요지라고 한다면 네네. 네. 나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얘기해라. 앞으로는 더 이상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는 저번에 얘기했던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재고를 요청을 하면서 네네. 자, 이제 나와 함께 더 이상 같이 갈 게 아니라면 나와 함께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얘기해라. 앞으로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한 겁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이 꽤 분량이 상당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한 가지로 보면 이제 자신의 혁신 전대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분열과 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왜 분열과 대결이냐. 우리가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논쟁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뽑힌 지도부에게 전권을 주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총선이 눈앞인데 혁신 전당대회를 열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의 사례를 아주 조목조목 들면서 지금 당을 살리는 결단이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기자회견에서 문 대표가 이제 자신의 혁신안 10대 혁신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안 얘기는 이전의 얘기가 아니냐. 내가 혁신 전당대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전에는 계속 혁신안을 안 받다가 지금 혁신 전당대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왜 혁신안을 이제 와서 받겠다는 것이냐 라면서 정말 조목조목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혁신 전당대회 자신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재고를 해달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신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야말로 양보를 해왔다는 점을 굉장히 부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1년에 서울시장 후보 양보했던 부분, 2012년에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양보했던 부분, 또 2014년 작년이죠. 창당을 포기했던 부분들, 자기가 양보했던 그 사례들을 다 거론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자신의 주장, 혁신대회 그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을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 함께 당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탈당 이야기 나온 거 아니냐. 네. 근데 방금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어떤 문재인 대표의 추가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 이게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의원실이나 아니면 의원회관에서 이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 자리가 정론관으로 잡히면서 꽤 수위가 높은 어떤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관측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정론관이라는 그 자리를 택한 그 배경을 두고서도 이야기가 무성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오늘 탈당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탈당을 시사하는 언급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의 얘기는 탈당에 대해서 아예 뭐 문을 닫았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여지를 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더 이상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얘기해라. 나는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바로 이 혁신연대를 거부했는데 이게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높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재인 대표가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마이웨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고 이제 서로의 어떤 입장차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지금 야권의 어떤 지금 흐름들과 맞물려서 그 이후에 안 전 대표가 또다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 의원이 어쨌든 뭐 탈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전당대회를 재차 거듭 요구하면서 비주류들이 어떤 그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 전당대회를 수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내홍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지난 3일에 혁신 그 전당대회 안철수 전 공동대표 요구했던 혁신 전대를 거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루 뒤죠. 4일에 그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라면서 이제 약간 안 전 대표의 협력을 좀 복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안 전 대표는 지금 와서 혁신안이 무슨 상관이냐라면서 이제 좀 얘기가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 혁신안, 10대 혁신안을 수용하면서 그 내부적으로는 또다시 어떤 갈등의 불씨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 전 대표의 혁신안 중에서는 이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천을 좀 원천 배제하고 예, 좀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실제로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중진들급 이상에서 배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총선 앞두고 이제 공천에 대한 문제로 가장 이제 뜨거운 핫 이슈가 된 건데 이제 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고 비주류들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대를 관철해서 이제 좀 더 새 지도부를 뽑아서 총선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거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강경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아직은 이제 그 혁신 전대 쪽으로 이제 완전히 움직인다거나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안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상황을 좀 두고 봐야 하는 지금 일종의 최후 통첩 그 상황에서 조금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전 대표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만큼 앞으로 문재인 대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백나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